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죠.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 한번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소의 조창현 소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의 사례부터 들어보시죠. 결혼한 지 10년 차 된 주부 A씨는 이맘때만 되면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몸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고 몸살이 온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말이죠. 이유는 곧 있을 명절 때문인데요. 흔히들 얘기하는 명절 증후군을 앓는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정말 거짓말처럼 몸이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세가 계속됩니다. 약도 먹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지만 좋아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명절만 되면 아픈 이 증상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 많은 주부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절 증후군인 것 같은데요. 이 명절 증후군의 우선 정확한 뜻을 한번 짚어보죠. 네, 해마다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 등 이 명절을 전후해서 스트레스, 짜증, 욕구 불만이 누적되어 가지고 네. 감정적으로도 과민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네. 그래서 모든 게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호소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명절을 앞두고 많은가요? 아니면 후가 좀 더 많은가요? 전이 물론 전후 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지난해 명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걸 스트레스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절 전이 많겠고 또 이런 결혼 3년차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서로 어떤 성장 과정이나 양측 가족 문화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런 전 원가족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도 많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면 이 명절 전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후에는 실제로 집안일을 많이 하셔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팔목이 아프시다거나.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는데 몸이 가고 또 몸 가는데 마음 간다라는 그렇죠. 몸과 마음이 분리가 어려운데 네. 이렇게 이제 몸살이 날 정도로 또 무기력해질 정도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난 추석이나 그 이전에 어떤 이제 양가 가족을 방문을 했을 때 네.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사실 상황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쉬움, 서운함, 원망감, 답답함, 억울함, 분노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지고 네.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이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 기본 실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대가족 중심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가족 문화에서 핵가족 중심,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대세인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가족 문화가 서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서로 치가나 처가에 대한 호칭이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는 너무 일방적이고 남성 중심이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성 평등 건강한 가족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호칭도 양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호칭도 네. 달리하고 또 서로 대칭성이 느껴지도록 보완성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네. 실천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요즘은 그래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예.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안 들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뭐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이 될까요? 그렇죠. 여튼 이제 가족 상담 사례를 보면은, 지난 설날에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라도 남편이, 뭐 수고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고,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억울했다, 황당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느낀 감정을 그랬구나, 서운했구나, 억울했구나, 황당했구나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치유가 되고 또 명절 스트레스 이런 증후군이 약화가 될 텐데 남편들이 그런 말을 들어주는 태도가 서툴러요. 뭐 너만 힘드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예. 형님도 그렇고 동생도 이렇고 근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러냐 그러면 그런 남편의 태도가 더 아내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 들어주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내들도 나는 이랬어, 나 좀 황당해서 억울했어, 민망했어 이렇게 자기 표현을 1인칭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이 쌓아뒀던 화를 그냥 이렇게 화로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그럴 수 있어? 당신 가족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그 태도 속에서는 무시, 비난, 공격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가 그래서 아니면 시누이가 이래서 난 좀 당황했다, 억울했다 이렇게 1인칭으로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은 남편들도 그랬구나, 당황했구나, 내가 당신 입장이라도 당황했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참 말의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투가 너무 중요해요.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꼭 1인칭으로 느낀 감정까지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들어줄 때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태도 자세가 명절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의 위로나 공감 같은 것들이 우리 주부분들에게 큰 위로가 또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이런 이제 부정적인 태도로 어떤 남편들은 또 요즘 스트레스를 또 남편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명절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편분들도 중간에서 치인다고 많이 하세요. 엄마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그런데 내 속마음은 그건데 그 말투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시댁의 편대변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거나 또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는 외면당한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런 또 느낌을 받거나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명절은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꼭 1인칭으로 나는 이렇다, 1인칭으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 자기 느낌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은 대화가 될 텐데 자기 표현을 안 하고 당신 왜 그래, 시어머니는 왜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장모님은 왜 그럴 수 있어,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무시, 비난, 공격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습니다. 참 화도 나의 감정도 잘 표현하는 게 참 기술인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공감을 해주면 누구든 이 마음의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설 명절이 일주일 정도 앞뒀으니까 많은 주부분들이 오늘의 사연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당신은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이래 1인칭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거 연습해보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소의 조창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